세 번째 과목입니다. 우리 인생은 3세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격시험도요, 우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3번을 시험을 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과목은 기계 위험 방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1과목, 2과목도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지만 3과목은 틀림없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운전자가요,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 운전석의 바닥면에 헤드가드의 상부 틀어 하면까지 높이가 몇 미터 이상 돼야 되냐 그런데 참 이런 문제는요, 이쁘잖아요. 왜 이쁘냐? 이쁘다는 것은 내가 잘 맞추면 이쁘요. 사람이 앉아서 조작할 때는 1m예요. 서서 조작하면 배로 해라. 2m 팍 이렇게 되잖아. 답이 어디 있어? 여기 딱 보이잖아. 그럼 니는 어떻게 아냐? 저는 33년 동안 하니까 이렇게 아는 거. 여러분도 33년 동안 하나? 잠깐 저하고 열흘만 공부해서 합격하려고 애쓰니까 잘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눈으로 기억하면 된다. 그 다음에 알아둘 게 있어요. 지게차의 강도는요, 최대 하중, 지게차는 최대 하중 200가까, 그 다음에 4톤이 넘는 것에는 4톤을 하는데 반드시 무슨 분포 하중기가 넣는다? 등분포 하중기. 이 말만 잘 기억하면 다른 시험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42번째로 가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42번째를 쫙 보니까 이래 나왔어. 프레스입니다. 프레스는요, 유일하게 우리가 유해 위험기구를 우리 교재도 한 개의 차포트로 별도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만큼 출제 빈도도 높죠. 프레스에 적용되는 방호장치 유형이 아닌 것은 그 프레스는요, 접근 거부형 뭐야? 따고만 쳐내는 걸, 그걸 손쳐내기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접근 반응형은 우리가 있잖아요. 접근하면 멈추는 거, 광전자식이 되겠죠. 위치 제한은 뭐야? 양수 조작식이 있어요. 포집형은요, 대표적인 위험원에 해당되는 거고, 국소배기 장치라든지 연삭기에 적용하는 것이 포집원의 방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특히 잘 이렇게 그림으로 잘 그려놨죠. 3-17쪽에 있을 뿐더러 2013년 3월 6일, 2014년 8월 17일 연속으로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43번째입니다. 43번째 보니까 롤러기의 방호 장치에 롤러기 방호 장치에 대해서 하나 복습하자고. 뭐야? 롤러기의 방호 장치는 급정지 장치다. 급정지 장치 종류는 몇 가지다? 3가지다. 첫째, 손으로 하는 손조작 로프식, 배 나온 사람 복부 조작식, 무릎을 하는 무릎 조작식 3가지가 있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앞면 롤러 직경이 지름이 150, 회전수가 30일 때 롤러기의 급정지 거리로 그래서 원래 급정지 거리를 구할 때는요, 반드시 뭡니까? 30 이상이냐 30 이하냐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3분의 1을 할 것인가 2.5분의 1을 할 것이냐 알기 위해서는 이런 부위는 1000분의 뭐예요? 파이 n이라는 이 식을 풀어봐야만이 뭡니까? 롤러 방호 장치의 그 급정지 거리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구했는지 밑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거 알 때 이렇게 150이 나오고 31이라면 벌써 157이 답이에요. 제가 보지 않고도. 왜 그러냐 하면 수천 번 받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수학에 이렇게 지가 나오는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외우라고 그래요. 누가 그래? 숫자 바꾼다. 바꾸면 풀면서 안 바꿔. 바꾼다는 것은 뭐야? 은행의 문제를 완전히 새로 드러내는 겁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했대지만 쉽게 풀어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롤러의 급정지 거리 원래 공식은요, 3분의 파이 d 하는 이유는 바로 왜냐 하면 롤러의 계산해보면 아마도 3을 3분의 1이니까 30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14.13이에요. 14.13에 다시 급정지 거리 분해하니까 3분의 1 곱하니까 바로 3분의 3.14는 150 하니까 157mm. 답이 몇 번이었다? 1번이었잖아요.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44번째입니다. 기계나 부품의 고장이나 기능 불량이 생겨도 항상 안전하게 작동되는 안전대책은 제가 했어요. 이 과목에서도. 페일세이프가 뭐라고 해서 인간이나 기계나 가오나 동작상의 실패가 있더라도 2중 또는 3중으로 안전장치를 가하는 걸 뭐라 그런다? 페일세이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이 페일세이프. 그럼 한 과목 잘하면요, 다른 과목도 자동적으로 답은 뭐가 되겠어요? 페일세이프가 될 거고요. 이거는 P 3-10에도 나오고 2016년 3월 6일 날
문제 28번에도 나왔네. 28번. 증명되었죠? 합격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야, 기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 나온다?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에도 출제된다. 한 문제 함으로써 바로 두 문제를 맞췄어요. 5점이 몇 점 됐다? 10점이 됐습니다. 그래요. 45번입니다. 아스틀렌 용접장치가 발생기 시를 5개에 설치할 경우 계급부는 다른 건축물부터 얼마냐면 5개에 설치할 경우요. 다른 건축물로부터 몇 메다냐면 1.5m예요. 그러면 1.5m인데 어디 있냐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으로도 딱 해놨잖아요. 5개에 설치는 계급부를 건축물부터 1.5m 이상 떨어져야 된다. 또 발생기 시를 5개에 설치한 그 계급부 다른 것은 얼마?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된다. 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법이 아닌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84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으로 만들어 놨지만 정보를 제공했어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86조 발생기실의 설치 장소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46번째 가죠. 위험한 작업 전과 작업자 사이에 서로 접근되어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위형이라고 해요. 경위형은 뭐예요? 떨어띄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도 사병동 예를 들면 정신병동을 다 사병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위시키는 우리 방호장치도 경위형 방호장치 아닌 것은 틀리는 것은 그랬어요. 완전 차단 뭐 덮어 씌우든지 칸막이를 하든지 그렇죠. 덮개형 똑같은 말이에요. 안전방책 그 다음에 양수조작식은요. 거리에 간 거예요. 양수조작식. 일행정 일정시식에는 우리 풀에서 양수조작식 또는 게이트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를 위치를 하는 것을 양수조작식.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17조 2014, 16 연속으로 출제되었다는 걸 증명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47번째요. 밀링머신입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밀링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계기구 중에서 가장 예리하고 날카로운 칩을 발생시키는 것이 뭐라고 해서 밀링 칩이라고 그랬어요. 이 밀링은요. 특히 뭐라고 하면 밀링 머신은 그 커터 자체가 여기에 이제 다 이거는 수평 밀링 원래는 수직 밀링 뭐 여기에 달아 놓겠죠. 그죠? 이렇게 다는 건데 커터의 교환 시 테이블 위에 목재를 받쳐놓은 왜? 안 그러면 쇠와 부딪히니까 깨지니까 당연히 목재를 받쳐요. 강렬 적상시는 일감을 바이스에 깊게 물린다. 맞죠? 근데 여기요. 이거는 지금 요렇게 묻혀가 요게 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강력 일감을 길게 물린다. 길게가 아니고 깊숙이 이래야 되니까 이건 맞는 말이죠. 그리고 요거도 답이 틀리는 문제가 들어있다. 이건 또 기사에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3번. 작업 중 면장갑을 끼지 않은 당연히 어떠한 경우라도 회전하는 기계는 장갑 착용을 금지합니다. 넷째. 커터는 가능한 컬럼으로부터 멀리 설치한다. 이거요. 이게 커터인데 이런 거 여기 수평이니까 컬럼이 이거거든요. 멀리 설치하면 어떻게 해? 휘어지면 이렇게 안 되죠. 반드시 가까이 짧게 설치. 답이 4번 이런. 요 써놨어. 가까이 설치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요. 그림으로도 제가 이쁘게 보여주지만 우리 교재 3-35에 이 그림이 그대로 있을 뿐더러 2014년 3월 10일 날 2015년 5월 30일에도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공기압축기. 이거는 뭐예요? 컴프레셔입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에요. 컴프레셔는 작업 시작 점검사항 여기도 나오지만 첫 번째 과목 산업안전관리론에도 나오는 과목이고 특히 이거는 어때요? 필답형 실기시험에도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이 아닌 것은 특히 여기는요. 공기압축기는 중요한 것은 윤활유의 상태가 해야 돼. 이렇게 6, 7가지 있지만 이 7가지 다 기억 못해요. 또 언로드 밸브도 봐야 돼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비상정지장치 그러니까 이걸 봐요. 비상정지장치는 어디에 있어요? 양륜기에 비상정지장치가 있잖아. 우리 갑자기 지금 승강기도 멈추려고 하면 비상정지장치 할 수 있죠. 그리고 컴프레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압력 방출장치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걸 굳이 다 7가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걸 잘 알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1쪽에 있다는 걸 증명시켜 드렸어요. 왜 이렇게 자꾸 증명을 하냐고 하면 여러분도 이거 하다 안 되면 다시 교재 1-71쪽에 가요. 지금 가이드 문제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71 가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신뢰요. 신뢰라는 건 사람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궁금하면 017-321-2787 전화하라 그러죠. 왜? 교재 표지 해놨잖아. 틀림없이 내가 전화 받고 잘못됐으면 그때 즉석에 시정하고 시험장에서도 제가 전화를 받아준다는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49번째 가죠. 49번째 보니까요. 와, 뭐야 이거. 불순물이 포함된 물을요. 보일러수로, 그러니까 보일러통에 불순물이 포함된 걸 넣었대요. 사용하여 보일러의 간 벽과 드럼 내기에 발생 간섭으로 인한 영향이 아닌 것은, 간섭이라는 건 뭐예요? 스케일이잖아요. 스케일은 다른 말로 뭐예요? 때가 끼었다. 때가 끼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보일러가 뭐가 되겠어요? 가열이 되죠. 당연히 보일러가 가열이 돼. 불완전 연소. 연소하고 때 묻은 거는 관계없어요. 태울 수 있어. 그래서 답은 뭐야? 2번이 벌써 답이고요. 당연히 때가 끼었으니 보일러 효율이 어떻게 저하되고 보일러 수의 순환도 저하돼. 사람도 마찬가지죠. 깨끗하게 닦아야만이 바로 저가 햇볕도 잘 받을 수 있고 전도가 잘 되기죠. 그게 바로 불완전 연소하고는 관계. 불완전 연소는 뭐냐면 공기가 부족하죠. 다시 말하면 뭐가 부족하다? 산소가 부족하다. 연료 분무 상태 불량률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불완전 연소가 돼요. 저는 이렇게 가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저와 함께 간 다음에 꼭 한 번씩 복습합니다. 공부는 예습도 중요하지 뭐 한다? 꼭 복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우리 교재 3-91쪽에 두 개 다 연속으로 있고요. 2014년 3월 1일 문제 57번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50번이요. 프레스의 광전자식 방호장치, 광선의 신체 일부가 감지된 후로부터 급정지자 기구 작동 시간까지 시간이 30ms예요. 급정이 작동 후 지구 프레스가 정지될 때까지 20ms에서 강추구 최소 설치 거리는, 우리 강추구 설치 거리 D는 1.6 TLTS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30을 넣고 20을 넣으니까 50에 1.6 곱하기 50을 하면 얼마? 80mm.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것은요. 공식을 가끔씩 눈으로 열심히 익히고 또 봐야 되겠죠. 뭐 간단하게 이것까지 다 몰랐대. 두 개 나온 거 앞뒤 바꿔서 더해도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는 없다. 역시 2015년 3월 8일, 2014년 3월 8일 17일 날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요. 50 한번 보겠습니다. 51번은요. 역시 프레스에 대한 것이에요. 프레스 방호 장치의 공통 일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실 이런 것은요. 꽤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은 프레스 중에서도 고시로 나오는 거거든요. 쉽지 않는 문제가 되는데 물론 우리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잘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방호 장치 표면은요. 벗겨짐 현상이 없어야 하면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날카로운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인 거지만 찾기 어렵습니다. 위험 기계군의 장착이 용이하고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방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호 또는 보호덮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럼 4번이 답이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짚어보자고요. 각종 스위치 표시 연필은 돌출형으로 그랬어. 스위치는 어떻게 해? 튀어나오면 안 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바닥이 있다면 이렇게 위로 온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됐으면 반대로 거꾸로 이게 돌출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죠. 틀렸어요. 이거는 뭘 한다? 무침형으로 이렇게 한다. 무침형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마도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매립형 또는 무침형으로 한다. 틀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눈에 답이 들어와요. 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자주 보면 뭐가 온다? 답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52번입니다. 소성가공이라고 그랬어요. 소성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탄성의 반대예요. 소성은 찐빵 같은 거 잡아보면요. 제자리로 얘가 못 오는 걸 소성이라고 그래요. 제자리에 오는 고무줄 같은 거 당겼다 나오면 어떻게 용수줄 같은 제자리에 오는 걸 탄성이라고 그래요. 소성에는요. 그래서 단조가공이 소성이에요.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좌우로 해가지고 단조품이라고 그러죠. 아변 롤링 하죠. 쇠를 눌리는 거예요. 인발 철사 같은 뽑는 거예요. 연삭은 뭐예요? 절삭가공이에요. 그래서 소성과 절삭의 또 차이점, 절삭은 칩이 발생해야 돼요. 그러나 소성은 칩이 발생해요. 답은 몇 번? 4번이고 여기 잘 해놨잖아요. 절삭가공, 가공 시 칩이 발생, 선반, 밀링, 연삭 등. 소성은 재료의 전성과 연성을 이용한, 전성은 뭐예요?
넓게 퍼지는 거. 연성은 늘어나는 성질을 이용한. 그래서 엿가락 이렇게. 그 소성가공은 단조, 아변, 인발, 압출, 프레스, 전조가공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53번 가겠습니다. 와, 53번 보니까요. 풀, 뭐요? 바보. 바보도 프루프, 방지된다. 바보가 기계를 작동해도 사고는 안 났나? 안 난다. 이런 게 풀 프루프가 되겠죠. 풀 프루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각종 기구, 인터럽 기구. 맞아요. 왜? 모든 기구를 잠금 장치를 하면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크레인의 건강방지. 반드시 풀 프루프는요. 사람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페일 세이프는 기계의 중심에 두고 풀 프루프는 뭐 바보니까 사람의 중심을 둔다는 꼭 기억하면. 크레인 사람이 작동하죠. 인터럽 기구 맞죠. 카메라 이중 촬영 기구. 요 사이는 뭐 필름 카메라가 없으니까 관계없죠. 옛날에 필름 카메라 있을 때도 잘못 눌려도 필름도 버리지 않는 이런 이중 촬영 방지 기구가 바로 풀프로예요. 다 했어요. 그럼 4번은 뭐야? 항공기 엔진이잖아요. 엔진은 이중 또는 엔진이 몇 개 단다고 해서 4개를 따라가지고 하나, 둘, 3개까지 고장나도 4번째 살아남는 이런 걸 말해요. 답은 뭐다? 바로 4번이 되겠어요. 이거 해놨어요. 페일세이프는 항공기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바로 눈에 들어오게 우리 교재가 도표로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3-9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54번째요. 이 54번은요. 뭐만 나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양중기는요. 사실 3과목 기계보다 5과목이 건설에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양중기가 아닌 것은 양중기는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인데 그 다음에 리프트 없나? 나오고 곤도라, 승강기는 얼마? 0.25톤 이상인 거예요. 그럼 답이 3번이에요. 최대 하중이 0.24쯤 운반 리프트도 요 사이는 뭘 해본다? 양중기에 포함이 된다. 이거는 실기 어디 필답형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꼭 외워라 그랬어요. 여기는 여기뿐만 아니고 4과목에 나와. 이거는 2013년 8월 18일 날 문제 46번.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것 132조 양중기에도 정의되어 있다. 55번째요. 컨베이어예요. 컨베이어 종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컨베이어는 체인으로 움직이는 체인 컨베이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사로 움직이는 스크류 컨베이어 이렇게. 슬라이딩 컨베이어 미끄러지 있나 없나 이런 거 없어. 또 이거 말고 우리 건설에서 나올 때 그리드 컨베이어가 답은 역시 3번으로 들어가 있더라. 역시 3번. 유체 컨베이어는 뭐예요? 바로 오일이라든지 유압으로 이용하는 컨베이어가 있다. 그래서 컨베이어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다 알 필요 없어요. 어쨌든 없는 거는 뭐가 없다? 슬라이딩 컨베이어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56번째입니다. 그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게차를 가지고요. 더블이라고 그랬어요. 지물. 그 다음에 하물의 중량을 G라고 그랬을 때 지게차 자체의 중량을 G고 하물의 중량을 더블을 할 때 이거는 어느 게 커야 돼? 안 읽어봤을 때 당연히 이놈이 크지만 얘가 무거워야 돼요. 볼 필요도 없어. 어디 있노? 여기 답이에요. 이건 뭐 이런 거는 여러분한테 만화 한번 보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또 가자고요. 57번째 가네요. 뭐 여기 설명을 뭐 장황하게 해놨는데 안 봐도 돼요. 이런 거. 역시 많이 나왔다는 증명도 해드렸어요. 합격 키로서. 57번입니다. 기계설비 안전 조건에서 구조적 안전하로 구조적이에요. 기능적이 아니면 구조적. 구조적이 안전하로 틀린 것은 구조는요 3가지가 있어요. 가공이 잘못됐다든 재료가 잘못된 설계가 잘못. 이거 왜? 그러니까 가공, 재료, 설계. 방호 장치는 뭐예요? 바로 기능적 안전의 기능적. 답은 4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있잖아요. 눈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우리 교재 3-5쪽에도 있고 5월 30일에 출제도 됐고 2013년 6월 2일 문제 55번에도 적중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는 10일 동안 10년치만 보면 틀림없이 합격한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3시간. 열흘만 공부하면 산업안전, 산업기산 틀림없이 합격이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8번이에요. 프레스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프레스 검증에 설치라든지 저는 안 보고도 그냥 되죠. 설치를 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불시 하강을 방지하게 설치하는 것은 뭐요? 브로크 나압불 이렇게 브로크. 그게 뭐요? 어디 있을 거예요? 그게 세프티 블록. 답이 4번이 되죠. 슬라이드 불시 하강 안전 블록. 이뿐 아닙니다. 여기 정보 제공으로도 했고 그림으로도 아마도 제가 표시를 해주었죠. 여기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안전 블록. 사람이
여기 딱 이 안전 블록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로크를 받쳐놓는데 이게 브로크라는 금속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낑겨도 얘가 프레스가 들어와도 내가 죽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안전블록. 이거는 의미로 만든 것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10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9번입니다. 연사기 덮개에 관한 설명을 틀리는 것은 우리는 또 알아둘 게 있어요. 우선 이거는 뭐냐, 연사기의 방어 장치를 그럼 답이 뭐다? 덮개. 이거라도 알아놔야 돼요. 그 연사기 방어 장치는 그 덮개고요. 덮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탁상형 연사기, 책상 위에 설치한다는 것이죠. 연사기 워크레스트, 워크레스트가 뭐예요? 작업대요. 그래서 받침대라 그러고 작업대죠. 일하는 받침대. 연삭수도의 간격은 3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삭수도가 받침대의 간격은 항상 어떻게 해? 3mm 이내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또 연삭수도를 상부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탁상 연사기 덮개 노출 90도가 될 수 없어. 거꾸로 해야 90으로. 그럼 60도가 될 거예요. 봐. 상부로 사용하는 목적 이거예요. 이렇게. 또 덮개 두께 수도의 최고 사용 속도, 연삭수도의 두께, 직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덮개의 재료는 인장 강도는 275.메가파스칼이고 허용 응력은 몇 프로? 14%야 된다. 그럼 이거 다 기억, 요것만 기억해야 돼. 여기 해놨어. 내가 최대는 90도지만은 봐요. 요거지. 수평 위로 이루는 원주각도 얼마? 60도 이내고 또 상부를 사용하는 60도 이내. 몇 번? 60도다. 90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60을 한다. 뭐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드디어 벌써 어떻게 가요? 우리는 마지막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은 여기 안 해도 될 것이고요. 60분 한번 가보자고요. 이거는 또 뭐 수학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이게 뭐냐고. 연강의 인장 강도가 420메가파스칼이고 허용 응력이 140이라면 안전율 S는 그러죠. 안전율 S는 항상 뭡니까? 우리는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이것도 허용 응력분의 그 인장 강도가 되지만 모르면 항상 어떻게 작은 놈을 큰 거로 나눠. 그러면 되죠. 그렇게 했을 때 답은 3이에요. 그래서 3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우리 3-5 쪽에도 있고 3월 8일 날 52번 3월 5월 30일 60번에도 그대로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6년 3월 6일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문제 세 번째 과목을 제가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다음 과목은요. 네 번째 과목입니다. 네 번째는 전기와 화학이 함께 된 과목이죠. 전기와 화학 위험 방지 기술에서 여러분을 합격자로 모시겠습니다.